안녕하세요. 오늘은 팀즈 활용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팀즈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즈의 고수분과 함께 팀즈 설명을 하게 되다니 영광이네요. 네, 저희 이제 팀즈 활용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팀즈 환경 설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팀즈 화상 수업 기능을 말씀드리고, 팀즈 화상 수업 사례, 그리고 화상 수업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팀즈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팀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팀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팀즈는 2017년 3월에 처음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툴입니다. 채팅이나 화상회의, 파일 저장, 공동작업, 오피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과제도 만들 수 있고 퀴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LMS라고 하죠. 맞습니다. LMS가 뭘까요, 선생님? 네, 발음이 구리지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네, 그 어려운 걸. 네, 학습 관리 시스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학습터라던가 EBS를 쓰지 않고 MS 팀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원노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노트북이나 패드, 스마트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로그인이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이랑 같이 하다 보면 로그인이 굉장히 문제인데 한번 로그인을 해놓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프로그램이 되니까 되게 좋았어요. 네, 저희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때문에 힘들었는데 팀즈 쓰면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학교도 그런 게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비밀번호 물어보고요. 네, 늘 겪는 고통이죠. 네, 맞아요. 비밀번호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 시작하려면 저희가 이제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피스닷컴으로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고 그리고 교사 아이디 생성하고 학생들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번을 기준으로 아이디를 만들었거든요. 네. 아이들 이름을 전혀 넣지 않고 15007, 15008 그리고 골뱅이 네,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처음 입학한 연도에 그 학급의 학번 이렇게 해서 학번으로 저희는 아이디를 지정을 했고요. 대신 표시 이름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맞아요. 표시 이름을 매년 갱신을 해서 앞에다가 학번을 붙여주는 새로운 학번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이렇게 학번을 해서 6년 내내 쓰고 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리고 비번도 저희는 좀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비번을 정말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문을 넣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넣고 그 특수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특수 문자로. 아니요, 가끔도 그렇죠. 골뱅이거나 네네. 느낌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A 부모님 전화번호 느낌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A 눌러요. 학부모님 전화번호 눌러요. 그리고 느낌표 해요. 이렇게 했었죠. 저희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그나마 중학교는 네, 어느 정도는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네, 아주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다음 설명할 것은 선생님의 아이디가 생성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아이디가 생성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피스 앱에 들어가시면은요, www.office.com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좌측에 여기 T라고 써있는 팀즈가 있습니다. 팀즈는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설치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보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알람이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알람을 꺼줘야 돼요. 팀즈가 굉장히 친절해서 알람을 너무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디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문의를 받거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아이디를 클릭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 팀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써보니까 좋은 기능들이 엄청 많은데 열심히 차곡차곡 잘 숨겨 놓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찾는 재미가. 네,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설치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치형 화면은 이렇게 완전히 팽창돼서 가득 차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가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설정되어 있고 똑같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도 여기도 있죠. 업데이트 확인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그아웃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할 때 완전히 로그아웃 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 창을 닫았다고 해서 꺼지지 않아요. 바탕화면 밑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꺽쇠를 클릭하시고 여기 빠른 바로가기 온라인 이거를 종료를 하셔야 완전하게 종료가 됩니다. 네. 중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팀즈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희는 개인 디바이스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하거나 로그아웃 할 일은 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이스를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료하고 로그아웃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팀즈 설치형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메뉴 보시면 활동, 채팅, 팀, 과제, 일정, 통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팀을 우선 만들어야 아이들을 불러올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제가 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팀을 하나 클릭하시면 여기 하단에 참가 또는 팀 만들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른쪽 상단 위로 갈 때도 있어요. 참가 또는 팀 만들기를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팀 만들기 가운데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팀의 종류가 보이시는데요. 수업, 전문 학습 커뮤니티, 직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 해서 제가 다 만들어 봤거든요. 노력하셨네요. 너무 궁금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무슨 차이냐면 원노트의 차이예요. 네, 수업은 수업용 원노트를 만들어주고 전문 학습 커뮤니티는 PLC 원노트를 만들어주고 직원 원노트를 만들어주고 기타는 원노트를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노트라는 게 정말 좋은 노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원노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짤막하게 원노트는 뭐다 한번 알려주신다면. 네, 원노트는 온라인 메모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핸드폰이든 패드든 컴퓨터든 동기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동영상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음성이라던가 이렇게 손글씨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지원하는 메모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원노트에 저의 거의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이구야. 네 사람 원노트입니다. 저의 뇌를 거기다가 이식하는 정도로.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주로 수업을 많이 선택합니다. 네. 수업을 클릭하면요. 지금 팀 만들기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년도를 좀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수업이 많아지면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그렇죠. 삭제하거나 보관하거나 2000학년, 6학년, 3반 이렇게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맨 처음에 여기 지금 시작할 때부터 추가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해도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네. 저작권에서 다른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팀을 딱 만들면 이제 우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저작권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 좀 해주세요. 초대를 좀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제목 옆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점 3개 클릭하시면 멤버 추가라고 있어요. 멤버 추가 클릭하시면 구성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학생을 검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스튜던트 1번이 제 아이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튜던트 1번 해서 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생겼고요. 추가되었다고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저도 드디어 구성원이 되는군요. 네. 네, 저는 오른쪽 아래에 팀에 추가되었다고 친절한 팀즈 씨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아이디를 다 하지 않고 학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점 3개 보시면은요. 팀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 중에서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 중에서 팀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클래스틱이라던가 뭐 밴드라던가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많이 해요. 팀 코드를 해서 생성을 눌러주면 저희들만의 암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만의 암호가 지금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이거를 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팀으로 가셨을 때 아까 팀 참가가 있었잖아요. 참가 맞습니다. 또는 팀 만들기 여기에서 오른쪽에 코드를 사용해서 팀 참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 넣어서 팀 참가를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선생님의 허락 외에도 이렇게. 더 들어오셨나요, 선생님? 혹시? 네, 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잘 들어오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일반이라는 채널을 사용하는데요. 저희 반 모임 밑에 채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채널을 여러 개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점 3개부터 클릭하고 그리고 채널 추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모듬으로 만들어요. 1모듬, 1모듬, 2모듬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듬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채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채널을 많이 만들지 않고 일반을 좀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채널도 익숙해져야지 처음부터 이러면 1모듬에 들어가서 선생님 저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길을 잃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채널을 1모듬, 2모듬 추가를 했어요. 근데 비밀 그룹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과 후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 여기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하면 아까랑 좀 다른 모양으로 나와요. 방과 후 채널에만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만 여기다 초대를 하라는 거죠. 아까 지난번 저희 저작권 배울 때 네. 접근 제한을 거는 것을 팀즈에서는 팀을 만들 때 한번 걸고 또 네. 비밀 채널에서 또 한번 걸 수 있는 이중으로 잠궈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비밀 채널을 만들어지면 여기 왼쪽에 자물쇠 모양이 딱 생겨요. 아, 그리고 이게 이 구성원들한테만 보이는 거죠. 이제. 들어가고 싶네요. 초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수업 하셔야 합니다. 네, 강제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을 다시 클릭하게 보면 일반에는 파일, 수업용 전자필기장, 과제, 성적 이렇게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모듬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짧게 보이죠. 그러네요. 네, 그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시물, 파일, 위키, 1모듬끼리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2모듬도 똑같고 지금 비밀 그룹도 똑같은데 비밀 그룹은 게시물하고 파일만 있습니다. 네, 위키가 왜 없냐면 비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제 팀즈를 만들었으면 제가 아까 LM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과제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학습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화상에서도 만날 수 있고. 네, 요즘 중요하죠, 화상.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상을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할 거예요. 이 화상은 일반에서 저는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에 오른쪽 위에 모임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임이 화상 수업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모임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모임 시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일단 소리를 줄였습니다. 네, 스피커나 마이크는 꺼야 하울링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모임 시작을 눌러서 지금 보면 새 창이 하나 뜨고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3반 수업 이런 식으로 하고 카메라가 꺼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 오디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네.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배경 필터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생활 보호 같은 거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네. 해보면 배경 기능 굉장히 중요한 게 네. 특히 이 배경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정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상 배경이 가려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빠르게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화상 수업을 연 거예요. 교사가- 아주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 열 수 있네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했지만 나중에는 클릭 이렇게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 참가 버튼이 떴습니다. 네, 클릭해볼까요? 네,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 저도 참가를 클릭을 했더니 네, 앞에 선생님과 동일한 화면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잠깐 켜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고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해야 하니까 네. 오디오를 쓰는데 마이크는 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참가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들어오네요. 학생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명이 다 이렇게 동일한 선에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관리자로 둘 다 들어오게 되는 선거예요. 그래서 학생 지금 사람, 참가자 표시를 클릭하고 지금 학생 클릭하고 점 3개에서 참석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참석자로 지정을 하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없게 돼요. 저 참석자입니다라고 이제 바에 떴습니다. 네, 그래서 참석자가 되셨습니다. 저만 발표할 수 있는 거죠. 네, 공유 버튼이 네. 비활성화돼서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지금 여기 옆에 참가자 옆에 대화 표시 보이시나요? 네, 대화 네, 표시 보여요. 대화 표시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네. 네. 대화 표시 클릭하면 이제 수업 중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 화장실 갔다 오겠어요. 아, 이런 네. 것들. 한번 메시지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네. 그 멘트 그대로 한번 보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셔야겠네요. 네, 그럼 지금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 지금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채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나 채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중요한 얘기 빼고는 채팅이 금지입니다. 아, 네. 네. 금지된 채팅 계속 하고 싶네요. 네, 근데 발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발표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체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옆에 손들기가 기능이 있어요. 손들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드시면 이렇게 노란색을 테두리가 되고 이렇게 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네요. 학생 1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학생 발표하세요. 네, 학생입니다. 무엇을 발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참아요. 네. 네, 근데 발표를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 손을 내리게 되는데 선생님도 내릴 수가 있어요. 점 3개에서 손 내리기를 하면 그렇군요. 아까 그 학생은 발표를 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꼭 장난스러운 아이들이 계속해서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화상 수업 때는 아이들 중에서는 원하지 않는 잡음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잡음을 꺼줘야 돼요. 지금 학생 1이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생 1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참가자 음소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네, 요거를 참가자가 마이크가 켜 있을 때는 참가자 음소거가 활성화가 됩니다. 잠깐만 켜볼까요? 네, 그럴까요? 켰는데요. 네. 네, 좋네요. 네, 그 학생이 너무 시끄러워요. 선생님이 음소거할게요. 발표할 때 다시 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참가자 음소거를 합니다. 혹시 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한 20명 들어왔다 하면 모두 음소거라는 칸이 뜸니다. 아, 네네. 한꺼번에 확 조용히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일순간에 잠잠해지게 만들 수가 있겠군요. 네, 수업 중에 살 수 없는 거. 그러고 다시 옆에 점 3개가 있는데 그 점 3개 중에서 녹음 시작이라고 있어요. 녹음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녹음되어서 이 팀즈에 남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을 못 들었다던가 보충 수업이 필요하던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희도 실제로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을 때 그 학생이 수업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녹음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참한 학생이네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정말 참한 학생이에요. 주로 사용하는 게 컨텐츠 공유인데 이 마이크 옆에 컨텐츠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어떤 창을 공유하실 건가요? 라고 뜨고 그리고 이 중에서 컴퓨터 소리를 포함하실 건가? 라고 뜹니다. 근데 동영상을 보내는 건 정말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바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 딜레이가 좀 있고 아무래도 조금씩. 만일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컴퓨터에서 틀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동영상을 할 때는 컴퓨터 소리를 포함을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칠판이잖아요. 네네. 이 칠판을 클릭해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을 공유를 했어요. 뭔가 화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 게시자 본인만 편집 가능하도록 게시할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작업할 건가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공동 작업할 때는 이렇게 공동 작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모든 사용자가 편집 가능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속담 그림 퀴즈를 했었거든요. 하나 그려보실래요? 네, 그럼 저는 선생님을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야.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다 당연히 필기가 가능하고요. 네, 저도 포스트잇을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지하려고 한다면 프레젠테이션 중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죠. 네. 네. 그런데 하나 요즘 정말 좋은 기능이 하나 들어왔어요. 소회의실 기능이라고. 소회실 기능. 네,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모둠으로 회의해라. 그 다시 들어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기 옆에 소규모 회의실 클릭하면 회의실 몇 개 필요하나요? 회의실 저희 둘밖에 없지만 네. 회의실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독방으로 가게 되는 거군요. 네, 회의실 2개 만들어 보고 여기에 사람을 자동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한 사람들끼리 갈 것인지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우선 저는 그냥 자동으로 회의실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사람들을 보내줘요. 20명이 있는데 4개를 만들면 5명씩 보내주는 거죠. 지금 모든 회의실이 열렸고요. 여기 지금 회의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러면 바로 시작하면 회의실로 끌려가십니다. 네, 잠시 끌려갔다 오겠습니다. 모든 활동할게요. 갔다 오세요. 네.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면 회의실로 가게 되고 교사는 이 회의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위에 소규모 회의실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떴습니다. 네, 그 여는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참가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네, 학생은 참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다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룸 1로 들어가서 잘 하고 있나 열기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회의실 참가 점 3개 회의실 참가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1모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모듬 어린이들 지금 잘 하고 있나요? 네, 일모둠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나오려고 하면 거기 반환이라는 걸 버튼을 누르면 원래 방으로 나와요. 나가기로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제가 전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의실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아이들이 한꺼번에 원래 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간단하게 돌아갈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소규모 회의실 다 했으면 나가기 하고 이제 수업을 종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가기를 누르면 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아이들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나갈 때는 모임 종료를 합니다. 모임 종료를 하면 다 같이 나가게 됩니다. 네. 품질 해제 이렇게 가면 끝났죠. 네, 그러네요. 네. 여기 녹화를 했었다면 녹화 버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둠에서도요, 채널마다 이렇게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일반에서 주로 만들고, 이거 외에도 지금 모임을 예약을 하면 아까와 같이 참가자 설정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던지, 모임 예약을 하시던지, 둘 중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 그리고 화상 수업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팀즈의 화상 기능의 최대 장점은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링크를 따로 보내주지 않아도 이 팀즈 안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임이 시작되면 바로 참가하면 되고 또 선생님이 나중에 모임을 또 예약해 놓으셔도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화상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화상 수업을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 중간에 모든 학습도 넣고 프로젝트도 넣고 짝 활동도 넣고 과제형도 넣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팀즈가 있다는 사실로 약간 마음의 위안감을 느끼더라고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곳이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한 거를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과제 활동은 이런 식으로 팀즈에 있는 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워드 안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숙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교과서 같은 걸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 같은 걸 얘기한다던가 온작품 읽기를 한다던가 수학 PDF를 설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
수학 익힘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익혀야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수학 익힘을 풀고 그것까지 채점하고 나갑니다. 네. 제가 조금 힘든 감은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꾸준히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는 화상 수업을 이렇게 기계를 여러 가지 놓고 쓰기는 하는데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는 모니터, 그리고 내가 설명할 모니터, 그리고 패드에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3개 디바이스를. 네, 3개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책을 같이 읽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책 읽은 걸 가지고 온라인 연극을 한번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연극이 되나요? 약간 음성이라던가 표정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모든 별을 발표하는 수업도 했었고, 서예 수업도 했어요, 심지어. 온라인 서예군요. 네. 물로 쓰는 서예 도구를 다 나눠주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예를 하나씩 했습니다. 갑자기 저 초등학교 때가 떠오르네요. 네. 쌓기나무 수업도 있거든요. 쌓기나무도 나눠주고, 그래서 거기다 같이 하고. 수학 익힘 책을 풀 때는 이렇게 화면을 책을 비추도록 했어요. 그러면 누구야 풀고 있니? 누구는 몇 번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웰던을 익히나인 없군요. 죄송합니다. 네, 익힘 정도가 다르네요. 네, 동아리 저희가 화상으로 했거든요. 아까 채널 이용해서 동아리를 한 거예요. 요리부 학생들이 본인들끼리 각자 집에서 햄버거를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면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라면 파티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이렇게 화상 수업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제가 조작하면서 그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네,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다른 모든 화상 수업에 없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 제어하는 것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화상 수업 할 때는요, 수업 시간 10분 전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세수하고 아침 먹고 잠옷 갈아입고 정말 중요합니다. 책상에서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은 가급적 쉬는 시간에 갔다 오고 수업 방해 안 돼 갔다 오는 거, 그리고 수업은 거실이라던가 다른 가족들이 있지 않은 곳에서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팀즈를 활용하면서 팀즈 화상 수업을 하면서 주의할 점과 사례, 그리고 팀즈 화상 수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